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관계 변동의 또 하나로, 어, 휴직이라든지 정직, 직위해제, 강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휴직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본인의 그 의사에 따라서는 어근휴직과 의사에 반해서는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에 이제 여러분 그 하나 참고 알아둘 것은 신체 정신상의 어떤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데, 이 기간이 1년이라는 점,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게 그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공무원 연금법상에 정하는 질병, 부상 이런 걸로 인한 것일 때는 3년간 직권 그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봉급은 70%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이게 좀 감안해서 급여의 어떤 70%를 받게 된다. 이런 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그 6급 이상의 이하의 공무원들은 이제 노동조합 기르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는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종사하는 기간, 전임자 종사하는 기간만큼 휴직을 면하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어원휴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자기 의사에 따라 원할 때 하는 것이니까 뭐 사유를 쭉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제 여러분 국외 유학을 가고 싶다, 또는 배우자가 국외 유학을 가게 해서 같이 따라간다, 이제 이런 경우에 어원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급여 어떤 봉급의 한 50% 정도 밖에 못 받는다, 또는 그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요, 법률적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출산 육아 휴직입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휴직은 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필요할 때,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출산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이런 그 육아, 출산, 휴직을 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조차도 두고 있다. 이런 게 여러분 유의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 아까 이야기 좀 당연하지만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기간만큼은 승진, 소요, 최소 연수에 이게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용감하게 유학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하나 조언을 해준다면 공무원이 되면 우리 교수들도 무슨 무엇입니까 그 연구 학년, 연구년입니까? 연구년, 이런 제도가 있듯이 공무원에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한 대로 근무 연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무의 연속 성장해서 그런 유학을 가는 기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라는 게 있는데, 정직은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경우죠. 징계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직위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그런 용어라고 봅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라는 뭐냐면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보유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다.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그래서 그 직위로부터
직위는 이제 직무라니까 직위를 배제해서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 공무 신분 유지하면서 그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것. 이게 이제 직위 해제라고 합니다. 직위 해제라고 합니다. 신분 유지하면서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은 뭐 비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그대로 맡겨놓는 것이 직무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할 우려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와는 완전히 그 목적이나 성질이나 이런 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은 아니다. 불이익한 조치지만 징계 처분은 아니다라는 것,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징계 해제를 하느냐? 뭐 신문지사에 보면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 만약 어떤 경찰서장이 뭐 좀 하급 경찰관들이 뭐 잘못하면 경찰서장 직위 해제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죠. 그래서 흔히 보시는 건데, 이 직위 해제 사유는 국가공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굉장히 나쁘다, 현저하게 나쁘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그 다음에 근무 성적 불량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이라든지, 그 다음 정직 등, 이게 이제 중징계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어떤 징계 의결이, 그에 관한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되어 있습니다. 기소된 자인데 관로안에 들어있죠. 약식 청구죄 되겠습니다. 약식 청구라는 것은 기소는 했는데 구형되는 형이 벌금형이다, 이런 겁니다. 벌금. 그래서 약식 청구했다면 검사가 구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그 판사가 재판할 때 벌금형, 검사가 구형한 거기에 맞춰서 벌금형으로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이 개정되지 않고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사사건 기소됐지만 구약식 청구가 됐다는 말은 범죄가 경미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소된 경우에 직위 해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적격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할 사람이냐, 그 적격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 사유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 사유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직위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입니다. 과거에 그 법은 이 직위 해제 사유에다가 이렇게 열거를 한 다음에 직위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속행위라고 했습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여러분 아시죠? 기속행위는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기속됐다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량을 두고 있다는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에 주의참냐,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무죄 추정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위 해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혹시 어떤 기소가 돼 가지고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런 거 있는데, 기소됐다고 해도 반드시 그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형을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벌금형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또 직위해제 제도 자체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있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의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사안도 있고 중한 사안도 있을 거니까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입법과 과다하게 뭐랍니까 이제 그 과잉 침해죠. 그래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위헌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이 재량행위로 바뀌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런 몇 개의 사유가 있을 때도 그것도 임용권자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그 판단할 때는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다음 직위해제 자체가 어떤 징계 처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범죄를 기소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런 현재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계속 맡겨놓아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나 그 공정성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배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부를 고려를 해서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위해제 처분은 아까 그 재량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위해제 처분이 되면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만 직무를 잠정적으로 박탈한 것이니까 직무 수행에서 배제되죠.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보수가 감액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 해제된 그 기간만큼은 승진 최저연수 있죠. 거기에서도 기간 산입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그런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직위해제된 자가 뒤에 나오죠. 3개월 내에 직위해제는 보통 이제 근무 성적이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직무 대기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거로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직위해제처럼 하면서 대기 명령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직무 수행 능력을 자기가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나 연구 뭐 이런 업무를 쉽게 과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대기명령 같이 나니까 대기명령 받은 3개월 내에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이 개발되거나 또는 근무 성적이 호전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직권 면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직권 면직 처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직위해제된 자는 보수가 감액이 되고 또 그 직위해제된 기간만큼은 승진 최소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직위를 해제됐다가 직위해제의 어떤 그 사유가 소멸됐다 또는 기간이 만료됐다면 당연히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겁니다. 직위해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해당자에게는 불이익한 직무에서 배제된 불이익한 조치지만 징계 처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징계 어떤 의결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는데 나중에 징계 처분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이나 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 근무 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 처분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서 직권 면직 처분했다.
하는 경우, 직위해제도 불이익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서로 간에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이런 건 아니다. 일사부재, 이중제재다 이런 이야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직위해제 처분도 일종의 제재죠.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직권면직 또 갔다. 근데 사유는 동일하거든요. 근무 성적이 좋지 않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로 직위해제했고 나중에 그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했는데 나중에 진짜 징계 처분한 것. 그러나 이게 하나의 동일한 사안을 해가지고 이중 제재를 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왜냐하면 이거와 이거는 제재는 맞게 맞는데 서로 목적과 그다음에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이중 제재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직위해제 처분 후에 3개월 내에 보직을 다시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을 당합니다. 직권면직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자승계라는 말은 문제는 주로 어떤 경우 발생하냐면 연속되는 수개의 행위가 있을 때 앞에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 하자를 후행행위 단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자의 승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총론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하자면 엄청나게 또 시간이 될 건데 이 사안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는 사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입장에서는 내가 직위해제를 받을 사유가 없다. 예를 들면 징계 의결,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임인가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는데 사실은 그 의결 사유가 원인이 된 어떤 사유, 내 비위행위 때문에 그렇겠는데 나는 비위행위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투고 싶은데 그걸 굳이 또 직무수행 능력도 말이야. 직무수행이 없다 또는 근무 성적 능력이 없다 또는 근무가 성적이 불량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것도 아니었다. 직위해제 처분이 잘못했다. 다른 의도로 한 잘못된 처분이다. 라고 다투고 싶으나 통상 이거는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찰 공무원의 하급 경찰 공무원이 바깥에서 사고를 쳤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찰서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태로 대외적으로 막 뜯으니까 경찰청장 일단 위에서 직위해제 처분했다. 뭔가 조치를 취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위해제 처분했다. 그런데 당사자인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내 어떤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급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내 어떤 지휘 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이 억울하죠. 그런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불복을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급자가 조금만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직위해제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하고 조금 잠잠해지면 당연히 풀어서 복직을 시킬 것인데 그걸 못 참고 이걸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칫 이걸 하다가 오히려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아까 말한 직위해제가 있는 걸 이유로 해가 직위해제 나오고 난 뒤에 대기명령 같이 하는데 나중에 복직을 안 시키면서 복직 못했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직권 면직 처분을 해버렸다. 이제 이런 경우야. 직권 면직 처분이라는 것은 직위해제와 동시에 대기명령을 받고 대기명령 받고 난 뒤에 3개월 내에 안 하면은
당연히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때 뭐 인사의 동의 있는 거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리고 행정행위는 각 계계별로 위법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직권면직 처분 볼 때는 대기명령이 있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했으니까 한다. 그거는 위법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법한 건 없다. 그러면 직위해제 처분에는 아까 뭐 직위해제 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는 직위해제 처분 위법하죠. 근데 그 행정행위의 위법은 계계별로 따지는 것이니까 그 아까 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가지고 직권면직 처분에 와서 주장할 수가 원칙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다. 왜냐하면 각 행위의 위법이 각 행위별로 따져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연속된 수개 행위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근데 다음에 다시 B에 연속돼가지고 연속되는 또 다른 행위가 있으면 계속 연속되니까 지금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 어떤 문제 그때 다퉈야지 지금 일단 보자 하고 관망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수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하나의 그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루어질 때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는 것을 후행행위 단계에 가서 그 위법을 이 선행행위가 위법하니까 그 위법한 선행행위를 전제로 한 후행행위가 위법하다. 이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행행위 그 자체는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가 위법하니까 그 선행행위 위법을 여기 하자가 승계되고 후행행위 단계에서 위법, 이 후행행위가 위법. 후행위 자체는 위법함이 없다 하더라도 선행행위가 위법하니까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자의 승계 이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계별로 봐야 되는데 연속되는 수개행위가 있고 그 수개행위가 하나의 어떤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는 그 하자가 승계가 된다.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 승계된다. 그러나 연속되는 수개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각각이 독립된 어떤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원칙 돌아와서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 하자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 행위 하자는 각 행위별로 계기별로 따져야 한다. 이것이 하자의 선거이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연속되는 수개 행위가 있을 때 그 연속되는 수개 행위가 전부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자가 승계되고 그러지 않고 연속되는 행위가 있지만 그것이 개별로 각자 독립된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게 있다면 그때는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돌아서 보면 직위해제 처분과 직위해제 처분은 대기명령에서 3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만은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데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이 연속되는 행위죠. 이것이 하나의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별개의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보면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에게 지금 직무를 계속 수행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 계속 직무를 시킨다면은 직무의 공정성과 그 공정성에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니까 일단 배제는 그 목적으로 직위해제를 두는 것이지 징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조직 개편이 있어가지고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방과 같은 사유도 할 수 있고 직권면직대로 다른 목적과 어떤 그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근무 성적이 나쁘지도 않고 또 직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징계 어길 사유도 없는 것인데 이제 이런 때도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직위해제 처분을
대해서 다투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그 하자는 여기에다 직권면직 처분은 직권면직 처분의 이부 여부는 대기 명령 없는데 그냥 또 3개월 이 보직을 받았는데도 직권면직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죠. 그 법에 어긋나 그거 이부 여부를 이렇게 별개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이게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봐가지고 예를 들면 직위해제 처분이 설사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90일 내에 그 처분을 알아서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의 행정소송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가증력이 생겨서 다툴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그게 전제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세요? 자,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야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경찰서적 예를 든다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직위해제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오히려 임용권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돼서 다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 기간만 지나면은 새로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되니까 굳이 편지 편파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믿고 안 했는데 나중에 직권면직이 처분을 당했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아까 말한 과연 이 사람한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느냐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 이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죠. 직권면직당이 이런 점을 감안해 이 사람 구제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익 한동성을 일단했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학자의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또 이전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자 총론편에 있는 하자의 승계 이론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서 이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적 효과 달성 목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는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독립된 법적 효과 달성하는 건 맞다. 그러나 또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또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으니 예외의 사유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직위해제 기간이 이제 그 사유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러면은 예를 들면 그 3개월 직위해제 처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직위해제 처분에 소송을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기간이 지난데 직위해제 취소선 직위해제 처분을 효력을 없애달라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직위해제돼 있었으니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게 성수해봐야 뭐 니한테 들어올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경우에 설사 직위해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위해제 기간이 동안에는 급여를 100% 못 받죠. 그 다음에 승진 소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산입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승진 기간이 소요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이 이입하고 취소를 해야 그럼 그게 직위해제가 처분이 없었던 게 되니까 원상태로 돌아와서 승진 소유 연수의 그동안에 삭제했던 기간이 산입이 되고 또 그동안에 깎였던 감액받았던 급여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 연수에서 빠졌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100% 그런 의미, 그걸 회복한다는 법률상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임이라는 게 있는데,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 하위 직급에 가는 겁니다. 그럼 같은 하위 직급이 올 때 다른 직렬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강임은 이 강임하고 강등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등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이 인하로 직급을 한계급 낮추는 거죠. 강임이라는 것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원래 있던 직위가 폐지가 됐다거나 또는 하위 직급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그 공무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강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잘못하면 직급 면직이 당할 수 있죠. 직급 면직 당하는 것보다는 동의에 의해서 강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이나 고위 공무원단 직위 결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임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감봉과 복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강임과 관계해가지고 재미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검사 같은 검찰청법에 옛날에는 제가 뭐 일을 공부를 하거나 뭐 공무원 생활할 때는 검사가 검찰관, 그 다음에 고등검찰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급이 이렇게 직급이 나눠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법상으로 검찰관의 계급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입니다.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직위입니다. 검사라는 계급이죠. 검사라는 계급, 그 다음 검찰총장 계급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 나머지 무슨 서울 고등검사장, 고등검찰청 검사라든지 지방검찰청 검사라든지 또는 법무연수원의 어떤 과장이나 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위입니다. 직위. 직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었네요. 어떤 갑이라는 검사가 예를 들어 법무연수원 기합부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직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 차량이 지원되거나 또는 여비가 지급되는, 아마 법무연수원이 기획부장이니까 부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 차량도 지원이 되고 또 여비 같은 것도 지급됐는데, 고등검찰청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 강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직급은 그렇게 된 거, 이거는 단순히 강임이나 직급이 이렇게 내려오자는 거예요. 직급이 내려온 게 아니다. 검찰은 아까 말한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두 개 계급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려올 게 없고, 다만 법무부의 어떤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냐, 그 다음 고등검찰청 검사라는 것은 직위, 어떤 일을 하냐, 직위가 다른 그런 것이지 직급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판례를 판결한 그런例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